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요, 자기 당 의원 두 사람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그리고 김홍걸 의원, 이렇게 말이죠. 먼저 이상직 의원, 지금 이스타 직원 중에 이 정리해고 통보받은 사람이 600여 명이라죠. 그래서 책임지시오 했더니 나 32평 아파트가 전 재산이다 했다죠. 그래도 29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김홍걸 의원, 반년새 쇼핑하듯 아파트 세채 매입,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 이거 뭔 돈이냐 했더니 난 몰랐다, 아내가 다 했다, 뭐 이렇게 했죠. 자, 보다 못한 정의당이 한마디 했죠. 호부견자, 아버지는 호랑이, 새끼는, 자, 이쯤 되면 이건 욕인데, 자, 두 사람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납득시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든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여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격돌. 다음은 박원순 피해자 MBC 시험 문제에 잔인하다. 마지막 남극 탐험대 졸졸 따르는 황제 펭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출연했던 강찬호 해설위원의 거취와 직결된 금요일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알로에, 유튜브 아이디 알로에님이 점심 뭐 드셨냐? 금요일 시청률 궁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자, 그 지난주 금요일 직을 걸고 방송했던 강찬호 해설위원 보시다시피 이렇게 1.2가 나왔는데 네. 역시 벼랑 끝에 몰려야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처럼 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직을 아이, 걸기는 또 쉽지가 무슨, 않습니다만 항상 그 위기감을 느끼고 또 항상 이 절박한 마음으로 또 방송에 임하다 보면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310 가족분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예. 읍소만한 진짜 이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자, 시청률에 직을 거는 방송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추미애 아들 의혹, 대정부 질문 대격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으로 뜨거운데요.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장관께서 어제 페이스북을 쓰셨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쓰셨습니까? 이미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령을 밝히게 됐습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1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김종민 의원이 잠시 후에 또 등판을 할 거고요. 뭐 두 사람 대표적인 또 추미애 장관 지킴이 의원들이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출신의 윤재옥,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이 초반에 배치했는데 지금 아마 윤재옥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초반 좀 분위기는 지금 이 시각 국회 대정부 질문 상황이네요. 윤재옥 의원이죠.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이 대정부 질문이 많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출신들을 이제 초반에 배치를 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된 건에 있어서 뭐 어디서는 호위병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강훈식 의원 등을 전반에 배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2시부터 진행된 이 대정부 질문, 정청래 의원이 지금까지 거의 이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또 진영 행안부 장관 뭐 이렇게 질문을 받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제법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요. 그러면은 추 장관이 일단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SNS
SNS에 아들 의혹 관련 글을 남겼는데 일단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 뭐 오늘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첫 번째 사과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예. 있죠. 그동안은 뭐 별 입장을 내놓지 입장을 내놓지 않던가 아니면 이제 질의가 오가던 뭐 이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상임위 전체 회의 중에서 소설을 쓰시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큰 말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를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송구하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예. 그리고 특별히 잘못된 건 없다. 앞으로 검찰 개혁 잘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 저희가 지금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저희도 좀 준비하기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자 앞서 맨 처음 그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주고받았던 문답 내용을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죠. 예,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이 영어 실력이 괜찮지 않느냐, 영국 유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여기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 측에서 내가 추미애 장관이 엄마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다. 결국 통일부로 갈 수 없었다. 이 사실조차 이번에 나는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충분히 통역병에 선발될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분 때문에 엄마의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아이가 불이익을 받았다. 예, 그렇게.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뭐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했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 그 당직 사병. 네. 그러니까 너 왜 복귀 안 해?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던 그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뭐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 제보자가 오해를 하거나 뭐 공명심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당직사병의 그 소위 말하는 제보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윤재옥 의원과 정세균 총리의 질의응답이 나오고 있는데 윤재옥 의원이 이미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질의를 하니까 정세균 총리는 경질의 이유가 없다. 네.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에 MBC 그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민망하다. 자식 문제로 국무위원회 자식 문제로 이런 일이 불거져서 좀 민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여권 내부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서 약간 좀 기류가 바뀌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질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주말 사이에 어떤 민주당 내 어떤 기류가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좀 이렇게 관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엄호하는 듯한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황희 의원의 그렇죠. 페이스북 글 논란일 텐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민주당이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나름의 어떤 그 입장 정리 아니면 이제 전략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기류가 좀 변했다, 여권의 기류가 변했다. 당장 오늘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자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 야당의 명백한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지난주 국방부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 정리, 또 추 장관의 어제 사과, 오늘 지금 들으신 이낙연 대표의 발언까지 뭔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수순대로 국면을 정리해 나가는 듯한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있을 이 대정부 질문 이 시간에 야당에서는 파상 공세가 뭐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 상황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말 사이에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그 서일병,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소환을 했었고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에서 야당에 더 이상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의 이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뭐 고 의원께서도 황희 의원의 그 SNS 네. 얘기를 하셨는데,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그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군요. 자, 지금 일단 이 시각 국회 대정부 질문 상황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금 정세균 총리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나왔는데 나왔네요. 잠깐만 예. 들어볼까요? 예. 왼쪽 다리 무릎 수술을 했었고요. 오른쪽 왼쪽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 한쪽 다리를 수술을 하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을 권유를 했었는데요. 아이가 그때 신검을 다시 받았더라면 양쪽 다리가 다 수술로 아프니까 아마도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어차피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군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단호한 결심을 하고 2016년 11월 28일 날 말없이 그냥 입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몇 달 뒤에 의사의 예언대로 2017년에 다시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4월에 진단했더니 조만간 조속히 수술을 하라라고 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청원 휴가를 내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의사는 한 석 달간 치료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 휴가 연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로 아들은 복귀를 해서 만기 제대를 다 수행한 것이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어쨌든 엄마의 입장에서 안 가도 될 아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한다는 건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아드님의 그런 무릎 질환으로는 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제를 한 사례도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2017년에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6년에 만약에 양 다리를 다 수술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그 4급에서 7급 사이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으로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너무 아들의 그 신상을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도 아들의 프라이버시도 제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예, 그 정도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왜 안 가도 될 아들이 엄마 때문에 갔다고 자꾸 주장하려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자, 뭐 들으신 것처럼 그 추미애 장관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가 군대를 기어이 갔다. 그리고 저렇게 탈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들이 군대에 간 것이 그 무릎 그 부상 상태, 무릎의 어떤 이 상태가 군대 면제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예컨대 이제 청문회 할 때 이 내용들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짧은 청문회 기간에 다 설명을 못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쪽 무릎만 수술하고 군대를 갔었고 그 이후에 군 생활 중에 무릎이 더 아파져서 수술을 했던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17년의 그 과정들인데 만약 군대 가기 전에 두 다리를 모두 수술을 했더라면 예. 4급에서 7급 사이 그러니까 적어도 현역 자원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윤재욱 의원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질의가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뭐 휴가에 있어서의 합법성 여부라든지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전화의 성격
이것이 문의였느냐 청탁이었느냐 아니면 압박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당직 병사 있지 않습니까? 당직 병사가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속보도 네.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황희 의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황희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은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당직 병사도 이런 식의 좀 어떤 대응이랄까요? 이런 걸 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논란의 중심이 된 입사시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입사시험의 2차 가해입니다. 예, 지금 한창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MBC로 가보시죠. 예, 어제였죠. 이 MBC에서 출제한 입사 시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자 시험을 봤지만 보통 논술 문제가 나오죠.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고 뭐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어제 MBC 입사 시험에서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그 당사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 호소인 이 두 가지 중 뭐 세 가지 제3의 표현도 좋고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느냐.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데 저도 이 소식을 딱 접하고 약간 좀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뭐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난 7월이었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예. 이게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뭐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이 피해자라고 이제 통일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C 이 방송사가 재차 이 피해 호소인 논란을 꺼낸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입사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 당연히 그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그렇죠. 치르고 나와서 야,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외부에 공론화를 하다 보니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언론사 입사 준비생 카페 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 문제 자체가 2차 가해 아니겠느냐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 지금 뭐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더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기자 지망생이라는 이 사람들 뭐 사회 논쟁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입사 시험 문제로 적당한 것이냐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뭐 한때 여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호칭을 쓰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일단 물론 민주당이 나중에 사과를 하고 호칭을 바꾸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입사 시험 문제가 나온 데 대한 피해자 측 입장 어떤지 이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우 유감스럽다. 아하. 참 잔인하다라고도 했다. 네. 예. 자, 그럼 저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MBC에서도 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출제 의도 자체가 잘못 전달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를 출제한 취지는 시사 현안에 대한 어떤 관심,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지 어떤 혼칙을 선택했느냐가 이제 평가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어떤 어휘 선택을 하는 것인지 또 그 과정에 대한 의견과 맥락을 제시해 달라라는 게 출제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자로서 어떤 논증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려고 했다. 이 문제 자체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출제 의도는 이런 것이었는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뭐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네. 아, 정말 이 사건 역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을왕리 음주운전 피의자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현장 잠깐 가볼까요?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피해자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혹시 읽으셨나요? 글쎄요, 뭐 정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아직 뭐 저런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뭐 몸을 다 가리기 위해서였는지 저렇게 롱 패딩으로 예. 기본적으로 본인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 얘기도 않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예, 이게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특히 목숨을 잃었을 때, 구속이라는 뭐 우리 사회 어떤 상식이 그럼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뭐 법에서는 정해놓은 바가 있죠.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 상당성을 따져볼 텐데 법적인 어떤 그 상식보다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들 그렇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감정적으로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지금 된다. 태도 말씀하셔서 예. 지금 그 얘기가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 더 화가 났던 부분은 저 사람들 사고 직후에 그 당당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눈 풀리고 몸도 풀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저기요 여기서 저랑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투가 이런 거예요. 저희 그때 일행들 다 뻥쳤죠. 역주행한 거는 미친데 네, 사람 죽어있는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정말 때리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그 벨트 풀린 남자는 저희 째려보는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자, 들으신 것처럼 동승자였던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목격자들한테 막 뭐라고 해코지 할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또 네. 벨트가 풀려 있었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더라도 동승자가 운전하지 마. 그렇죠. 오늘 하지 마. 예, 예. 만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동승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네. 방조죄가 있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 방조죄로 이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주운전 방조죄, 배임죄 등 뭐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인데 뭐 방조죄 아시는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시 그 운전을 했던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취소죠. 되는 거죠. 예.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300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딱 지금 뭐 목격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본인이 역주행했는지 누가 역주행했는지도 모르는 정도. 예. 저 정도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버립니다. 참.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자막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 자민당 총재 스가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차기 총리 일단 자민당의 총재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뭐 일본 다수당이다 총리가 되는 보니까 총리가 되는 수순인 거죠. 이 자민당 총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가 확정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는 이제 아베 총리의 남아있는 임기, 예.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 총선을 치를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겠네요. 자,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가보죠. 정글에서 한글을 외치다. 헤드라인 보시죠. 내 채널 구독해줘. 예. 저희 채널 구독해 주셔야죠. 310은 별도 채널은 없고요. 네. JTBC 뉴스 채널에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오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310 중계석 클립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76만 회. 그래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저희 310 중계석은 가족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또 시청률을 먹고 잘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잠깐 보시죠. 내 채널 구독해줘. 내 채널 구독해줘. 님 아줌기야. 님 아줌기야. 내 채널 구독해줘. 내 채널 구독해줘. 님 아줌기야. 님 아줌기야. 오해, 우리는 한국인이 어이 우리는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해, 어이 우리는 한국인이 우리는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What's up, guys? What's up? We love Korean people. We love Korean. Do you love me? 야, 진짜 저음에 딱 봐도
옷차림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정글이에요. 원주민들 같은데 한글이 써 있고 또 그거를 실제 우리 발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뭐죠? 발음도 크게 나쁘지가 않죠. 예. 지금 저곳이 방글라데시라고 방글라데시. 알려졌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이 영상 클립인데 처음에 보고는 저게 방금 건물이 합성인가? 빨리 공부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부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네, 합성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합성은 아니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생일 축하 메시지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맞춤형 메시지로 주문을 하면 저렇게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주고 게시해주고. 그럼 저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야 완전 신개념 소통 방송 같은데 저거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영어로 올렸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한 뒤로는 입소문 타고 한국 고객 맞춤형 영상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제 곤두리 공부해라든지 예. 뭐 영상 하단에 뭐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블러 형태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뭐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연락처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야, 명주야 결혼기념일 축하하자. 아예 한글로 설명해 놓은 자막들이 더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한글을 읽을 줄 그러니까 알파벳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 걸까요? 그게 저도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영업 비밀인지 뭐 딱히 밝혀져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권유리 씨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아니, 과거에 그게 안 한국에서 하시나 일했던 어떤 노동자였던지 아니면 한국말을 잘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야, 제일 중요한 거. 돈 줘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군요.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아하. 길이에 따라서 뭐 15, 뭐 또 혹시 뭐 30, 40달러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글자를 읽어주는 컨텐츠 치고는 수입이 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고 창조경제 유튜브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거 아이디어네요. 진짜 아이디어고. 일단 뭐 화면 자체가 이목을 딱 끄니까요. 그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저희 310 중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저 사람들처럼 돈은 안 받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개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해시태그 걸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 영상 주인공은 남극에 삽니다. 잠깐 보시죠. Trying to catch up, buddy? Yeah. I know. Trying to keep up, buddy. Hey? Yep. What's going on? 아니, 저는 진짜 저게 남극 탐험대원이래요.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저는 펭귄이 저렇게 막 배썰매를 타면서 가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보고 되게 또 빨라, 속도도. 굉장히 또 귀엽습니다. 예. 그 펭귄들 중에서 가장 그 덩치가 큰 예. 이 황제 펭귄 종인데요. 뭐 황제 펭귄. 원래 겁이 되게 많은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있으면 잘 안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이 탐험가들하고는 많이 친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소리도 내잖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저기가 호주 남극 연구소 소속 그 탐험대원들이라는데 저기서 이 펭귄 관련 영상을 몇 개 더 올렸거든요.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렇게 물에서 우와. 세상에 막 보트 위로 올라와 막. 점프력이 대단해요. 예, 진짜 몸이 유연한 것 같네요. 근데 뭘 이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는데. 예. 자, 그리고요. 자, 다른 영상도 또 준비되어 있죠? 재밌다. 먹을 거 찾는 것 같은데. 여기 귀엽네요.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아기 펭귄들. 뭐 진짜 뭐 한 열 몇 마리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가는 걸까요? 글쎄요, 뭐 쇼핑 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딱 그러네요. 감독하는 어른 펭귄이 있네요. 뭐 몸집이 확연히 다르네요. 야, 보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저
행군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뒤에 좀 잘 쳐줬거든요. 아, 그러죠. 자, 그 보통 펭귄 하면 요즘 사람들은 펭수만 기억하잖아요. 펭수 아니요 뽀로로죠. 예, 예. 그런데 진짜 그 펭귄 하면 심영래 씨.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아시죠? 옛날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습니다. 여기 동갑이잖아요. 입술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최소한 이거 그거 막 하시는 분들은 다 최소 30대 후반. 30대 후반, 40대 중반 그 이후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오늘 워낙 그 대정부 질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리를 해보죠.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자, 두 번째 지금 전봉민, 국민의힘 전봉미 의원이 경실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당선 전후,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 신고 차액이 866억. 그렇죠.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보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름이 올라왔고요. 자, 지금 이제 8번째로 나올 텐데 배우 오인혜 씨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래요. 그 오전 새벽 5시쯤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오인혜 씨가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뭐 호흡하고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울감 같이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상담기관에 꼭 전화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